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.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아이의 스트레스, 엄마들이 모르는 내 아이의 진짜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완결판이 될 텐데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부모들입니다. 기분 나쁘시죠? 내가 내 아이의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된다는 게 너무나 기분 나쁜데요. 정말 과연 그런 건지 오늘 그 해답을 알려주실 우리 오은영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. 그죠? 우리가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 10달 동안 배 아파서 얼마나 애를 들여서 애를 낳고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가 스트레스 그 자체라니요. 이건 말도 안 돼요, 선생님. 저도 참 미안해요. 오늘 이 얘기하기가요. 근데 또 우리가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사실 잘 알아야 되니까 네.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제가 어떤 모녀를 상담을 했는데요. 아이가 아직 어려요. 4살이 안 됐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러 들어오더니 엄마 그러더니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더니 엄마 그래서 손을 잡고 있자고 이렇게 의자를 따로따로 앉았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이렇게 엄마가 좋은 걸 엄마가 없는 애들은 너무 안 됐다. 제가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. 네. 이처럼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. 그죠? 그 존재가 없으면 아이들이 그 받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이들한테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존재가 때로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요.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. 우리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가서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도 할 거 아니에요.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, 선생님? 아이들은요. 부모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도 더 받는 것 같아요.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겠죠. 네.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주제를 쭉 나눠서 아이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해보자는 거죠. 늘 아이를 중심에 두지 부모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늘 아이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아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해보자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아이 스트레스를 논할 때 꼭 아이의 생각, 아이의 마음, 아이의 목소리를 꼭 듣자.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요. 네. 사실은 부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런 경우라면 그 어떠한 스트레스 종류보다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서 잘 감소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부는 막말로 못해도 좀 됩니다.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나요? 꼭 그렇진 안 그래요. 않잖아요. 그럼요. 네. 물론 아이들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스트레스가 정말 된다면 네. 이거는 정말 시급히 우리가 알아내서 잘 다루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요.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이야기 또 내 아이가 중심이 돼서 한번 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정말 아이들은 어떤 게 고민일까요? 저희가 직접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엄마가 때릴 때. 엄마가 때릴 때? 아, 왜 때려? 몰라요. 엄마가 공부시킬 때.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할 때. 잘못한 거 없는데 혼날 때. 전 엄마가 좋습니다. 엄마가 놀러 가지 말라 그럴 때. 엄마가 힘들다고 짜증낼 때. 엄마가 다른 친구랑 비교할 때. 엄마가 시험 못 본다고 화낼 때. 네, 어쨌든 아이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들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뭐 잔소리할 때, 때릴 때. 그런데 저거는 굉장히 공감 가는데요. 엄마가 다른 친구랑 비교할 때. 네.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남편이 들어와서 앞에 903동 있는 그 여자는 굉장히 이렇대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그냥 이게 뚜껑 열리잖아요, 선생님. 이거는 열받죠?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걸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야, 네가 혼날 일 했으니까 혼나는 거지. 그렇죠. 너는 그럼 방 청소 안 할 거냐? 돼지우리 이거 봐라, 이거 봐.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같이 얘기를 좀 들을 만한 내용들이에요. 그렇다고 네. 공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부모 입장이에요. 근데 아이들은
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. 그러면 방 청소를 하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얘기가 그럼 틀린 말이니? 그러면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또 네가 크면서 엄마 아빠가 네가 잘못을 했을 때 너를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니? 그러면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애들이 다 그걸 동의해요. 근데 뭐가 스트레스가 될까 하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사실은 좀 비교는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해요. 네. 부모는 좀 자극을 받으라고 비교를 하는데요. 그렇죠. 네.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해주길 원하죠. 근데 벌써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더군다나 동생하고 비교를 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부모는 자극을 받아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아이를 벌써 비교를 하고 가르치면 그건 하나도 아이한테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. 네. 정말. 그래서 비교는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뭐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해 공부하라고 해요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하지 말라고